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오후 8시 23분 됐네요.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앞자리가 26로 바뀌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2,000불 정도 다시 올라온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9,000을 다시 넘어서 앞자리가 다시 좀 3으로 바뀔지 좀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뭐 큰 변동이 막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갇혀있는 구간 자체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일 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제 나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물로 뭐 숏이나 롱 이렇게 좀 과감하게 치지는 마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냥 뭐 좀 관심 있던 코인,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코인, 그리고 거래량 실리는 코인들을 보면서 뭐 내가 조금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는, 짧게 매매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짜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짧게 짧게 가져가시고, 일단 다음 주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에 한 거의 1년 전인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통상 금리 인하와 어떤 시장 사이클 간의 상관관계에서 이제 금리가 동결 하고 나서 이제 한 대략 5개월 정도 뒤에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보통 평균적으로 시작이 됐다더라 라는 그런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음 달 5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보는 그런 이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고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대략 한 5달 6달 이후 정도로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점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금리 인하 이제 조금 전부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을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침체기를 맞았더라 이런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저도 이제 좀 주고 보고 듣고 하는 정보들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도 이제 그런 커플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대략 올 하반기부터 내년 뭐 완전 앞분기까지 해서 또 매수 타이밍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다음 사이클로 가기 전에 마지막 좀 매수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단순한 추측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경제라는 게 너무나 변수도 많고 이제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시장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부터 막 2년 동안 장기 보유하겠다 이렇게 매집하는 거는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비추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메이저 비트, 거의 비트인데 뭐 비트 내지는 뭐 이더 정도 이렇게 모아 가셔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좀 이렇게 반등장이 올 때 알트코인을 수익을 냈다가 다시 이제 비트 이더 계속 모으는 형태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초반에는 첫 봤다가 이제 거의 비트였어요. 그래서 비트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투자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량 이슈도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년 3년 전부터 막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때 사이클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상 한 그 사이클 보통 1년 남짓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1년 정도의 사이클은 뭐 발행량 이슈에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타이밍에 좀 그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뭐 들어가시더라도 비중을 좀 작게, 내지는 뭐 그런 토크노믹스 잘 보시고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도 뭐 유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애들 위주로 담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네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김프랑 환율 같이 보시면요, 환율이 지금 조금씩 오르는 듯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사실상 달러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 지금 1340원 어제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르나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요거는 또 한국 경제를 별도로 또 따로 떼가지고 또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변수는 좀 가져가시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김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가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역프가 형성이 됐었고요. 최근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도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김프가 껴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역프가 있는 게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어떤 그 흐름이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이제 껴있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하반기에 좀 상승을 본다 내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은 오히려 역프 때 출국을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로 놓고 보면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동결이 되고 플러스 3달 정도 세 달 정도가 이제 환율의 이제 대략적인 고점이었더라라는 이제 그런 과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노리시면서 보시면은 대략 올 하반기에 좀 그런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좀 크로스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반기 관심 가지시면서 플러스로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 이제 주인공이 될 만한 알트코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특히 올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쪽에는 경제 얘기를 살짝 더 한 것 같고, 하여튼 좀 과감하게 들어갈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을 믿고 막 뭐 100% 올인 뭐 비투 이것까지는 아니죠 지금 타이밍상. 근데 이제 좀 시드 최소한 50%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거 이렇게 또 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볼게요. 일단 NFT 쪽 마켓을 보면은 이제 오픈시가 이게 켜져 있죠? 오픈시가 거래량이 많이 볼륨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블러 쪽에 많이 뺏겼고 시가총액 그 뭐라 해야 되죠? 평균 그 가치 밸류가 좀 많이 깎였더라고요. 오픈시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NFT 가격들도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대표격인 BAYC만 보셔도 사실상 이 이더를 기축으로 봤을 때 전고점 가격이 뭐 100이더 이상도 갔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지금 사실상 뭐 거의 50이더 초반 정도의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뭐 사실상 52더도 엄청 비싸죠. 뭐 원화로 치면 거의 1억 3천 되나요? 그 정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가격이 비싸긴 하나 이거는 어쨌든 상대적인 그 가격 차트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NFT 시장이 조금 많이 죽어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동시에 뭐 NFT 붐이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또 기회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가격의 하락들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NFT는 막 장투로 하는 거는 저는 안 해가지고 좀 보수적이라서 NF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붐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뭐 민팅을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더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NFT 존버 이런 거는 조금은 저는 비추. 물론 진짜 뭐 잘 찾아가지고 뭐 디갓이라든지 뭐 BYC 이런 거 하면은 뭐 끝나죠. 바로 끝나는데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디파이 쪽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디파이 같은 경우가 생태계가 이제 확장이 되기 전에 가장 좀 처음으로 돈이 모이는 그런 생태계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뭐 앱토스라든지 아비트럼 이런 애들이 상장이 됐었고,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생태계가 확장이 될 때 커질 때 흔히 말해 커질 때 코인 단가랑은 별개로 보통은 이제 디파이 쪽 섹션에서 좀 돈이 많이 들어와요. 뭐 랜딩 플랫폼이라든지 뭐 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쪽 뭐
토큰 포함, 디앱 다 포함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좀 생태계가 커지고 그쪽에서 활성 사용자 수라든지 그런 자금들이 TVL이 모이면서 생태계가 커지고 그 밸류에 맞춰서 토큰 가격이 또 형성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다가 이제 그게 또 시장이 커지면은 이제 뭐 NFT가 또 커지고 뭐 그쪽 관련한 뭐 투자 쪽, 뭐 P2E 쪽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지는 형태로 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뭐 앱토스 같은 경우는 조금 논외긴 하죠. 왜냐면은 앱토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광 그 타이틀 그 리브라의 후에 뭐 페이스북 개발진들이 뭐 나와가지고 만든 코인 뭐 이런 타이틀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 투자금 투자금으로 좀 시총을 키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TVL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 같은 경우를 뭐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앱토스 이제 초반에 나오기 전에 이제 막 테스트넷부터 막 여기저기 이제 그 관련 디앱들도 관심 가져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그런 앱토스가 지향하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크게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토스 생태계 그 트랜잭션 피가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더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 싼데 이제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뭐 레이어 2 이쪽에 비하면은 조금 비싸지 않냐? 레이어 1인데 요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런 거대 자본으로 이렇게 꾸려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앱토스는 그리고 그 좀 상장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죠. 뭔가 좀 이따가 수익 얘기하면서 이제 좀 비교를 드릴 건데 조금 일단 상장하자. 일단 돈을 받아내자.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가지고 좀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인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물량 같은 경우도 재단이라든지 이런 VC 쪽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지만 좀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나름 저기가 되고 요즘은 이제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밈코인 쪽 갑자기 막 붐이 불면서 이제 뭐 아비 이누 막 이런 걸로 좀 트랜잭션이 엄청 활성화가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트럼 있고 역시나 최근에 아니라 이제 오늘 좀 반등 이런 반등에서 아비트럼 같은 얘들이 힘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실히 고래들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에 이제 그 투자금을 들고 있는 애들 중에 이제 고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도 어 비트보다는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스윙을 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트는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핫했던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는 내가 좀 뭐 한 100만 달러, 200만 달러를 넣어도 이렇게 뭔가 큰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좀 메이저 시총 높은 코인들 위주로 스윙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좀 작은 상승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실제로 루콘체인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많이 들어옵니다 돈들이. 그리고 뭐 앱토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차이 나죠. 4천만 대 지금 2억이 넘으니까요. 이런 토큰들을 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렌더라든지 뭐 레디언트 요 토큰들도 같이 오르고 있더라고. ID 토큰도 이제 저번에 엄청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ID 토큰도 시총이 낮고 좀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타겟의 그런 하나가 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요. 저번 이제 한 2주 전에 진짜 아비트럼으로만 매매를 했거든요. 다른 뭐 비트이더 이런 거 아니고 뭐 다른 알트 아니고 진짜 딱 아비트럼 하나로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이런 좀 일시적인 반등장에 좀 들어오기 좋은 코인들을 관찰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으로 보시면은 볼륨이 팬텀도 요즘 좀 살짝 떴었던 것 같고
하여튼 볼륨이 이렇게 많이 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컴플럭스라든지 아비트럼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렌더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단 우리는 뭐 요거를 이제 떠나서 다음 주에 이제 수위 상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위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수위 에어드랍은 이렇게 좀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대신에 세일로 갔다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세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수위 그 다음 에어드랍을 계속 준비하시되 수위 매매 관련해서 좀 집중하시고 그 이후로는 또 다른 프로젝트들 에어드랍 준비를 하시면은 그냥 하반기 계속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해외에서도 보니까는 그 비트킵이라는 거래소랑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킵 관련해서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어 제로가 5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그쯤 상장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다 찍힌 거 아니냐, 스냅샷 찍힌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게이트 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제 좀 하이프를 많이 받았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일단 수위 같은 경우 이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렸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에 나름 꾸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략 설명을 했으니까 좀 간략하게 보시면은 일단 50만 달러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계정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거래소에서 이제 출금할 때 그리고 다시 거래소로 돈을 보낼 때 입출금 다 조심하셔야 되고, 바이낸스에서 보낼 때 같은 경우는 하덜렛으로 이제 주소가 좀 다르게 다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괜찮지만, 이제 OKX에서 뭐 내부 다른 OKX 계정 간 내부 입출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일 거래소로 동일 거래소 동일 그 체인 동일 입출금 주소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쓰던지 여기 있나 그게 아니 뭐 아비트럼 체인 아니면은 뭐 트론 체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가려서 진행을 하시고, 일단 IP 이런 거 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다계정 이슈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번에 OKB 토큰을 가지고 스냅샷 찍어가지고 그 세일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당첨이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OKX에서 다계정을 다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중국 쪽에서 수위가 좀 많이 그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OKX를 이제 주거래서 쓰는데 마침 이제 엄청 거기서 다계정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OKX 이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얘가 이 사진을 이제 다른 그 유저가 나 이렇게 많이 했다 하고 자랑해가지고 올린 건데, 그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얘네 봐라 지금 이거 원래 1인 1계정인데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기기를 갖다가 뭐 위치 추적 뭐 이런 걸로도 보시면은 detected by location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잡아낼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계정에 대한 좀 그런 검열이 좀 빡셀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잘 피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다계정 권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빡세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 역시나 현재 유통량이 중요하죠. 그 상장 당시 초기 유통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OKX 선물 거래 그 수수료 같은 경우가 메이커 테이커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테이커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하에 0.05%예요. 그러면은 50만 달러 곱하기 0.05가 아니라 0.05%니까 0.0005를 곱하죠. 그러면은 250달러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0개를 갖다가 250달러니까 0.25달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다만 딱 그게 맞아 떨어질 만큼 250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미스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는요 조금 비트가 오르잖아요. 결국에 이제 비트 이제 퍼페추얼로 가실 건데 가셔서 하시면 하실 때 그 살짝 오르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롱 포지션으로 여시면은 수수료가 조금 더 덜 들 수 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비트가 조금 깨작깨작 오를 때 빠르게 이제 그 이 작업을 하시면은 거의 수수료 손실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 말은 비트가 변동성 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요게 수익 가격은 결국에 초기 유통이 핵심인데 벌써 20분 됐네요. 영상이 이렇게 길어. 그래서 여기 트위터 량 중에 잉어라는 분이 좀 잘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다 보셨어.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일단 수익 같은 경우 이제 무브 언어로 이제 좀 비교될 만한 게 앱토스가 있고 이제 밸류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앱토스랑 비교를 하면 좋은데 앱토스가 초반에 이제 상장 당시에 1억 3천만 개 정도였거든요. 1억 4천만 개? 근데 이제 앱토스 총량이 10억 개인데 그 정도면 12%가 초반에 풀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총 공급량이 100억 개인데 그 중에 12% 정도 풀린 거다. 12억 5천만 개니까. 그래서 대략 이런 지금 최근 상장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초기 유통을 12% 정도 푸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앱토스 그 수위 같은 경우도 12% 정도 풀리지 않겠냐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수위 총 발행이 100억 개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총 발행 100억 개니까 12억 개 정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는 그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풀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가격이 1달러 아래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만약에 이분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도로 풀렸을 때라고 한다라고 하면 0.85달러 정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괜찮게 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급량이 초반에 그렇게 많지 않고 막 뭐 5억 개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분은 이제 2%니까 2억 개 정도라고 하면 4달러 이상 정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2억 개 언더면은 대략 6달러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희망이론가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아니구나. 이분도 이렇게 보네요. 잠시만요. 뭐지? 아비트럼이랑 비교했을 때 6달러 위를 보고 그 앱토스랑 비교했을 때 4달러 위를 보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달러 정도? 사실 의미가 있겠냐면은 여러분 지금 희망으로 많이 돌실 테니까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5억 개 그러면은 대략 뭐 5억 개 정도면은 이제 뭐 한 2달러 약간 요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제가 짐작 잡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반 정도로 그럼 볼까? 해가지고 6% 7% 그래서 초반 유통이 한 6억 7억 개 정도라고 본다면 수익가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가지 그 변수 사항들을 이렇게 조율 하셔서 가격 예측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수위한테는 안 좋은 이슈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수위 커뮤니티 그 반응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수위 스캠 뭐 말들이 많고 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수위가 그
개인 말고 우리 같은 이제 개인 말고 그 수위 밑으로 들어간 D앱들 있잖아요. D앱들 같은 프로젝트들에게도 보통 이렇게 좀 기업 물량을 주거든요. 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런 애들한테도 되게 까다롭게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막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에어드랍이 아니라 이렇게 세일로 이렇게 토큰이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민심이 좀 좋지 않다 라고 보는데 이제 또 그거는 제가 수익 그건 아니지만 좀 보자면은 앱토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빠르게 일단 돈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어 보통 이제 그런 D앱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에 들어가 있던 프로젝트들이 앱토스 한다 수위한다 그러면은 그 자기네들 IP라든지 이런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막 트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어뷰징 같은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입 싹 닫고 그거 받아가지고 팔거나 뭐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좀 프로젝트라든지 D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앱토스 수위는 그게 되게 쉽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토스에서 그 한탕 해먹고 그대로 가져와서 수위에서 또 한탕 해먹고 이런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위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앱토스의 그런 움직임들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토큰에 대한 그 공급 초반 공급에 대한 건데요. 뭐냐면은 앱토스라든지 아비트럼은 초반에 이제 에어드랍을 다 준 건 맞아. 근데 앱토스도 좀 기습으로 준 느낌이 있었고요. 그 아침에 갑자기 우리 막 눈 떠가지고 뭐 앱토스 에어드랍 준다고 하면서 이제 갖다 팔았잖아요. 그거랑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클레임 날짜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막 일주일 전부터 나 개수 몇 개 받을 줄도 알고 있었는데 클레임이 안 돼가지고 바로 못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상장 당일 한정이지만 그 24시간 동안에 나름의 선형 배분의 형태로 좀 시장에 공급이 됐다. 시장에 좀 매도가 나왔다. 매도 압박이 좀 그렇게 나름 그 락업은 아니지만 되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자체 락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풀렸다라고 하면 수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쉬워. 수위는 이제 이미 다 토큰 세일로 다 주고 지갑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바로 거래소에서 팔아버린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매도 압박이 순간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렌드 매매를 하시는 입장이라면은 오히려 훨씬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기대를 하고 트렌드 매매를 좀 준비를 해볼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홍콩 쪽에서 그 뭐야 그걸 했었죠. 그래가지고 수위 데모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또 두각을 나타냈던 프로젝트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생태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파이 저 같은 경우는 디파이 쪽을 보통 봐요. 초반에 그 생태계를 꾸려 나갈 때. 그래서 최근에 뭐 타이푸스라든지 아벡스 요 두 가지가 조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뭐 NFT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차치를 하는 편이라서 일단 관련해서 이제 나와가 실제 출시되고 뭐 얼마 빠른지 그리고 뭐 오류 없는지 그리고 수수료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거기 때문에 출시되고 나서 그냥 뭐 단가 이런 것도 좋지만 얼마를 버냐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생태계를 활용해 보면서 얘네들이 정말로 좀 다음 사이클에서 좀 제2의 솔라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솔라나는 진짜 혁신이었거든. 솔라나를 써보면은 이거 솔라나 당장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 되게 좀 신선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투자도 많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또 실제 활용을 해봐야죠.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아. 벌써 30분 됐네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별 얘기는 없는데요. 하여튼 요 정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몇 번 가져왔던 자료인데요. 바이낸스 런치패드 여기서는 IEO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수익률 요게 최고 수익률 그리고 밑에가 현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 런치패드 가격 대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 런치패드 당첨되지 않았다면은 요 상승률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을 크게 줬던 애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물론 뭐 세이프팔이라든지 뭐 토코 크립토라든지 뭐 복셀 이런 얘들은, 복셀도 런치패드 맞나요? 하여튼 이런 얘들은 조금 아쉬운 성적이고요. 요 뒤쪽에 그 앞쪽 애들이 되게 수익률이 되게 좋잖아요. 전고점 대비.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사이클 전에 출시가 돼서 나왔었던 얘들, 그리고 사이클 제대로 정통으로 맞고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거거든요. 세이프8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 도중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점이 이렇게 좀 표기가 낮고요. 그리고 토코크립도 마찬가지, 뒤에 다 마찬가지. 다만 요 GMT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사이클이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신선한 그 다단계 모델이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P2E 모델로서 잘 됐었고, 요 앞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진짜 잘 됐죠. 다 뭐 하모니라든지 엘론드라든지 매틱 같은 경우도 엄청 뭐 장난 아니었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거의 프로젝트들이랑 지금 나오는 얘네들이 좀 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다르긴 해요. 지금 약간 좀 웹3 쪽, 뭐 P2E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르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디파이도 있고, 뭐 거래소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토콜, 내지는 뭐 플랫폼 코인도 있었고요. 플랫폼 코인도 많았었죠. 좀 그런 방향성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출시가 되는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나중에 왔을 때 엄청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생태계를 좀 관찰해 보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도시에서 또 뭐 고양이 말고 이제 또 강아지를 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또 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에 아니라 그 5월 달에 도시랜드가 나온다고 해요. 도시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하여튼 땅이죠, 땅. 근데 이 땅은 어떤 플랫폼이든 되게 다 잘 됐잖아요.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좀 눈여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요거 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 라인 링크 그리고 지금 핀시아로 저기를 했는데, 핀시아에서 가장 주력으로 보고 있는 요 프로젝트가 도시입니다. 얘네들은 뭐 디파이 이런 거 아직 저기고 일단 도시로 가자, 밀고 가자 이런 느낌이라서 도시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1단계가 이게 원래 막 2달러 3달러 이랬거든요, 하나에. 근데 지금 17달러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던 게 한 4달러 5달러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얘네 뭐야 뭐 이렇게 잡스러워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대기업들이 좀 자금을 밀어 넣으면서 하는 프로젝트라서 좀 다른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에 좀 빵 뜨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드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위믹스가 시총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믹스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21년 11월이죠? 그때였나요? 그때 28,000원까지 갔잖아요. 비썸에서. 근데 그때 시총이 대략 한 11년인가요? 잠깐만. 믹스 한번 봅시다. 11년이죠. 맞죠? 맞을 겁니다.
응? 죄송합니다. 3빌리언. 죄송합니다. 3빌리언인데요. 3빌리언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략 10배죠. 근데 이제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도 딱 요 정도 시총이거든요. 지금 2억 6천? 그러면은 만약에 저 정도로 하이프를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뭐 1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수준으로 와우. 이게 너무 희망이로긴 한데요. 하여튼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프로젝트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그 라인 링크를 너무 실행하나? 저 조금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비어게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클레이튼이 되게 그때 막 빵 떴잖아요. 막 클저씨 클줌마들 해가지고 막 그 돈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막 돈이 몰리는 곳이 클레이튼 생태계였다라고 하면은, 클레이튼 생태계가 지금 조금 많이 무너졌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돈들이 약간 요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로 이제 그게 좀 뭐 메타콩즈의 돈들이 이제 도시로 좀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뭐 비어갱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99달러에 민팅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막 500달러 이 정도 수준이라서, 하여튼 이 핀시아 쪽 생태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베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스크롤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 관심 있게 보시고 스냅샷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놈은 좀 얘기가 많아요. 뭐 지네들이 뭐 11년 투자 받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에어드랍 주냐 마냐, 그리고 그게 돈이 되냐 마냐, 이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비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그 수의 장외 거래 가격이요. 지금 대략 한 6, 7불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외 가격이 좀 생각보다 낮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진짜 생각 잘 하셔서 투자하시되, 제 기준에 이거는 좀 꿀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0.67불은 더 넘지 않을까? 초기 유통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없네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